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백상 중국 선양 총영사 출석합니다. 서울시 탈북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선양 총영사관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요원들이 증거조작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외통위 회의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통위 소속 서울 성동구 을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홍익표입니다. 네. 우선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유우성 씨 재판에 제출됐다는 그 북한 출입경 기록이 진짜인지 확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 홍 의원님이나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겠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일부 정부 여당 인사들은 중국이 그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공작 차원에서 했다든지 후진국이라는 이런 사실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도 하고 있고, 예. 또 중국 그 대사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세 개의 문건 모두가 위조됐다고 했기 때문에 양국 간에는 이 과정과 위조 여부에 대해서 우리도 확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주한 중국 대사관이 위조됐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 있을까요? 중국 대사관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세계 그 기록에 대한 이건 이 사법당국에 제출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조가 그러면 누가 위조한 것인지 예컨대 중국의 그 관리가 중국의 어떤 지방 정부에 있는 한 공무원이 위조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이 위조 과정에 우리 그 정보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위조에 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와 무관하게 위조가 이루어졌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사와 그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겠죠. 예. 그럼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측에 네. 물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요한 거는 외교부가 중국 측에 물어보기 이전에 아직까지 우리 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예. 내부의 입장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국회에서 몇 개 관련 상임위가 열려서 지금 질의응답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그 외통위의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정부 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바로 중국 정부에게 물어본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국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요. 국정조사가 아니라면 한 상임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동시에 부를 수는 없습니까? 그 전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 합동 상임위가 열릴 수 있거든요. 예. 유관부처 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오늘 일단 그 조백상 총영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교부 입장이 좀 정리가 될 텐데, 충분히 그 내용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합동 상임위도 고려할 수 있고, 일단 저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정부기관, 특히 국가기관에 의해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거기 때문에, 예.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또는 그 국정조사가 미흡하다면 나가서 특별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외교부나 법무부, 검찰 쪽 입장을 들어보면요, 외교부는 우리는 발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외교부를 경유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부처의 입장 변화가 없죠 지금? 네, 계속 좀 혼란스럽습니다. 두 부처가 입장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확인한 바는 법무부 입장, 법무장관은 세 개의 문건이 다 외교부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총영사관을 통해서, 신양 예. 총영사관을 통해서. 그리고 세 개의 문건에 다 영사 필증이 찍혀 있다. 이게 법무부하고 검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반면에 외교부의 입장은 한 건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두 건의 문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 건의 문건은 인정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법원이 요청했기 때문에
대검에서 이 외교부 본부에 요청을 했고 외교부 본부가 심양 초영사관에 요청을 했는데 그 사실관계 확인증조차도 지금 위조됐다는 거죠. 중국 정부 입장은. 예. 이거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간 거기 때문에 외교부가 부인할 수 없는데 반면에 지금 두 가지의 출입국 기록과 관련된 두 개의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게 그 서면 답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계속 그 상임위 자리에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국회 관련 상임위나 홍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외교부와 법무부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어쩌면 두 부서의 입장은 다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외교부는 진짜 그 사실관계를 전혀, 그러니까 이 총영사나 또는 외교부 본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또는 그 제3의 라인에서 이게 이루어졌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법무부는 어쨌든 영사필지 찍힌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외교부, 국정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냥 외교 경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로 받았다. 그게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나가 있는 사람은 일단 외교관의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로부터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 자체가 다 허위라는 중국 정부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법무부하고 외교부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언론 보도나 또 정치권에서 주장되는 얘기들 들어보면 최근에 임기가 만료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 국정원 직원이라는 네.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이모 부총영사, 이 사람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주목을 받는 이유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대부분의 공간에는 특히 중국이라든지 몇 개, 일본, 미국, 러시아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는 대사관은 물론이고 총영사관에도 우리 국정원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국정원 직원들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그러니까 거기 해당 총영사관, 공관장이라고 그러죠. 총영사 같으면 총영사관, 대사관 같으면 대사에 원래 이 편제상으로는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사실상 일반적으로 자기 공관장의 지휘 통제 라인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특히나 지금같이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공관장의 이런 비리 같은 것을 본부에 보고하면 해당 공관장을 경제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통상 대사나 총영사가 자기 지휘 감독하에 있는 국정원 직원임에도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어떠한 활동이라도 묵인하거나 또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외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법으로요. 규정에 보면 지휘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제외 공무원에 대한 이거를 방기하는 거죠.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이런 국정원 직원들은 그러한 것들 자기들의 권력이나 국정원의 힘을 빌어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모 부총영사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에서 활동한 국정원 요원들이 이제 비선 차원에서 움직였고, 네. 이를 외교부가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움직이는 건 알았지만 모른 척했을 수 있겠죠. 해당 공간에서요. 예. 실제로 이 심양 지역 같은 경우 이 동북 삼성 지역의 북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전선입니다. 중국에서도 심양 총영사관이. 그래서 이 심양 총영사관에는 우리가 흔히 정보기관에는 블랙과 화이트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외교관의 모자를 쓴 정식 국정원 직원들이 있고 이 외교관의 모자를 쓰지 않은 비공식 국정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블랙이라고 표현해서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도 가 있고 무슨 사업가로도 가 있고 굉장히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런 화이트는 물론이고 이 블랙라인에서 움직여서 문서 위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큰 파장이 한중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모 부총영사라는 분, 이분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법사위에서 부를 수는 없습니까?
이게 국정원 직원으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뭐가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아마 이 사람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해서요. 예. 관련해서 뭐 국회 정보위가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국회 정보위에서도 지금 아마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국가기관 중에서 국가정보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의심하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정보원에 대한 조사나 국회 차원에서의 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조사나 어떤 대정부 관련 남재준 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국정원이 침묵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나 법무부는 사실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냥 절차에 의해서 했을 뿐인데 실제로 사고를 친 국정원은 싹 빠져 있는 거죠. 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명을 해야 될 당사자는 사라지고 두 개의 부처 외교부하고 법무부가 앞에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맹이 없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이틀 지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 장관하고 차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시종일관 모르겠다. 수사 중이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걸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외교부 차관이 처음에는 이게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국회 여야 의원들한테 질타를 당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교부나 법무부는 이 사건 자체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축소하거나 예. 은폐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면에서는 진상 자체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정원이 협조해주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추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나갔다는 이모 부총영사라는 사람 혹시 네. 홍 의원님께서 접촉해 보셨습니까? 아직 접촉을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조백상 총영사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총영사가 지금까지 이 과정 어쨌든 총영사가 총괄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서가 공식적으로 총영사관을 거쳐서 드나들었다는 게 지금 법무부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외교부는 한 건만 총영사 외교 경로를 통했고 나머지 두 건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총영사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 건도 경로를 통한 것도 위조됐고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다음에 두 건에 대해서는 아예 외교부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심양 총영사관에 영사필증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도장이 위조된 건지 아니면 총영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도장이 찍혔는지 만약 그 도장이 진본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총영사는 당연히 오늘 출석하기 전에 현지에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에 대한 답변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조백상 총영사가 출석한다고 하니까요. 네. 질의를 하셔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홍 의원님께서는 어떤 질문으로 어떤 부분을 좀 규명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총영사관에서 심양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핵심적인 거는 영사필증이 찍혔다고 해서 지금 이게 법무부는 외교부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외교부는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면 그 도장이 실제로 지금 아직 문본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예. 그 문서의 도장이 심양 총영사관의 이 영사필증 확인이 맞는 건지 아닌지 위조된 건지 또 만약에 맞다면은 총영사관에서 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총영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영사필증을 마음대로 개별 국정원 직원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런 문서가 드나들 때는 반드시 문서의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니까 문서 수발 대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문서 수발 대장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한중 간에는 지금 형사사법 공조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우리 중앙정부기관 특히 우리 법무부와 중국 사법부 간의 형사사법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협약인데요.
아니면 이제 이 법무부가 양쪽의 그 법무부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교위원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우리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나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화룡시에 우리가 직접 접촉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 외교부가 관여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도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양측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의 위반인지 아닌지도 상당히 중대한 외교적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협정 위반 또는 내정 간섭의 그 책임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사는 지역이 성동구인데 제가 중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의 사법부가 임의로 우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동구청에 접촉을 해서 우리 외교부나 법무부의 협조 없이 예. 자료를 요청하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법무부나 우리 외교부를 거쳐서 자료를 성동구청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동구청에 있는 어떤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지난 2013년 6월에 우리 당국이 그 길림성 정부 요청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그러니까 길림성 정부가 전례가 없다고 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림성 정부가 거절을 하니까 이걸 화룡시로 가서 만약에 우리 그 화룡시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이것도 길림성 정부가 거절한 걸 중국 화룡시를 접촉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길림성 정부도 지방 정부 우리로 하면은 행정 단위로 하면 뭐 그 서울시나 뭐 예. 경상북도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우리 법무부는 중국 사법부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 그걸 몰랐을 리가 없었는데 좀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룡시에 한 것도 지금 의아해요. 북한과의 변경 출입구가 있는 시는 용정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정시에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화룡시에 요청했다.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왜 화룡시에 있는지도 좀 명확하게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는 이 화룡시에서 그렇다면 어떤 누구하고 우리가 공항국이라고 요청하면 공항국의 국장이든 또는 우리가 지금 기관에도 없는 지금 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변경 출입과라고 이 변경 출입 관리과에 누구하고 접촉을 했는지 밝혀야죠. 우리가 그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면. 근데 지금 현재 외교부는 그 과정에 누구를 만났는지도 밝힐 수 없다 또는 모르겠다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내 자체 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검찰청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이제 진상 규명이 될지가 의문인데요. 홍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져야 그 조사 결과 믿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우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이 모두 일종의 이제는 이 범죄 혐의로 추정되고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대상자들에게 사실은 공정한 또는 진실을 규명하라 이 요청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해당 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거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예.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건을 누가 법무부와 중국 총영사관에 누가 접촉을 했는지 지금 법무부에서는 세 건 모두 외교부로부터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팩스로 받았는지 아니면 외교 행랑으로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우선 그 경우에는 팩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 간에 주고받았는지가 나오거든요. 언제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총영사관의 심양 총영사관의 누구와 검찰의 법무부의 누가 이 과정에서 접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첫째, 사람이 밝혀져야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가 있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교부는 자기들은 관여한 바가 없는데 도장이 찍혀 있다면 이 도장이 진본인지 아닌지, 또 진본이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찍혔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총영사가 이 과정에서 몰랐다라는 건 몰랐어도 책임이고, 알고 묵인 방지했다면 더 큰 책임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총영사도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당국의 화룡시 공항국에 누구하고 접촉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됩니다. 예. 화룡시 누군지 담당자가. 그래서 누구하고 접촉해서 이걸 받았는지를 우리 청영사관에 누가
중국 측과 중국 측의 누구와 언제 접촉을 해서 이 문서를 언제 주고받았는지를 또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의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래야 중국 측의 입장, 만약에 중국 측이 잘못 인지한 거라면 중국 측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문서를 위조했는지가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 해당 직원이 외교관인지 외교부 직원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그 외교관의 모자를 쓴 국정원 직원이 이 문제에 직접 관여했는지 이러한 과정이 다 소상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일부 정부 여당은 국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을 위반하는 국익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풍비박산 만드는 그러한 국익이 도대체 어떤 국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외통위 질문 과정에서 얘기했지만은 지난 87년 수지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거는 단순 살인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거죠. 그리고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수용 씨가 진실이 드러나자 뭐라 그랬습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에 이러한 제2의 수지킴 사건과 같이 한 개인을,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데 국가정보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실상 묵인 또는 방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고 반인권적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진실 규명이 미흡할 때는 이제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정확한 질문 또 답변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성동구 을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